영화 휴민트를 보면 신세경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한의 조윤성의 휴민트인 신세경이 북한의 총영사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되고 예대인이었던 박정민 앞에서 고문을 당하죠. 결국 남한의 휴민트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고문이 글쓰기였습니다. 며칠 동안의 모든 일들을 사실 그대로 빠지지 말고 쓰라는 거죠. 몇 장을 쓴 후에 똑같이 다시 써보라고 또 반복을 합니다. 사실이면 똑같을 거라고 하죠. 밤새 몇 번이나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갈증을 호소하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던 신세경이 결국 물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영화, 특히 군사정권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 영화에서 민주투사들을 고문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종종 등장했었죠. 다 쓰면 고문관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묻죠.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다시 종이를 주죠. 사실이면 똑같이 나와야지 다시 써 그럽니다. 이걸 밤새 반복을 합니다. 물도 안 주게 되고 그러면서 고문을 하게 됐죠. 때리지도 않고 잔인한 고문도 아닙니다. 그냥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당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밤새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반복해서 쓰는 건 대체 왜 그렇게 잔인한 걸까요? 하나만 먼저 물어보죠.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 저녁은 어떤가요? 좀 헷갈리죠. 그러면 지난달 15일 저녁은 기억나시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비디오 녹화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때 뇌는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그때그때 주워 모아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즐을 매번 맞출 때마다 미세하게 다른 그림이 나와요. 어떤 조각은 빠지고 어떤 조각은 약간 다른 모양으로 끼워지고 이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원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퍼즐처럼. 미국의 기억 연구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한테 어린 시절에 진짜 있었던 일 세 가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가짜 경험 하나를 슬쩍 섞습니다.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참가자한테 이걸 반복해서 떠올려보라고 했더니 4명 중에 1명이 그 가짜 기억을 진짜로 기억해냅니다. 심지어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스스로 만들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문실로 다시 한번 가보죠. 잡혀온 사람한테 인생을 처음부터 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기간이 있었던 일들을 다 쓰라고 하죠. 뭐 많이 써야 되겠죠. 한 번 쓰고 나면 기억의 퍼즐이 한 번 조립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게 되면 뇌가 퍼즐을 다시 조립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매번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만났다라고 썼는데 두 번째는 점심 때 만났다라고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거죠. 근데 신문관이 이 차이를 짚는 겁니다. 아까는 오전이라고 했지 지금은 점심이라고 했고 뭐가 진짜야?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극도로 겁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적당히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시험 직전에 긴장을 하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하게 나올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문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지 하고 몰아붙이게 되면 무섭죠. 공포스럽고요. 무섭고 공포가 몰려오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호르몬이 쏟아지면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더 나빠지겠죠. 기억이 나빠지면 세 번째 쓸 때 불일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불일치가 더 많아지면 신문관이 더 세게 몰아붙이고 그러면 더 무서워지고 더 무서워지면 기억은 더 엉망이 되고 끝이 없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신문은 보통 밤새 이루어집니다. 영화에서는 갈증 나는 걸로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글을 오랫동안 밤새 쓰는 경우가 영화에 자주 나오죠. 잠을 못 자게 되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논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이 꺼져버립니다. 반면에 공포를 느끼는 부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판단력은 바닥인데 공포는 최대치에 도달하겠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뇌 능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관은 정확하게 쓰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팔이 부러진 사람한테 팔굽혀펴기를 시키면서 못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요.
이 신문을 받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사실대로 써도 불일치가 나오고, 불일치가 나오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려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기억이 더 흐려지고, 거짓으로 인정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대로 해도 버리죠. 거짓으로 해도 버립니다. 뭘 해도 버려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면 사람한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한 그룹은 뭘 해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게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 개들을 칸막이만 넘으면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옮깁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시도조차 안 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전기 충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셀리그만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죠. 반복해서 자수라는 이 신문이 정확히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대로 써도 틀리고 노력해도 틀리고 뭘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저항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1996년에 심리학자 카신과 키첼이 실험을 했는데요. 참가자한테 컴퓨터 타이핑을 시키면서 절대로 특정 키를 누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키를 안 누르죠. 근데 실험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당신이 눌렀다고 비난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가자의 70% 가까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30% 가까이는 진짜로 자기가 그 키를 누른 장면을 기억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고문도 없는 안전한 실험실에서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고문이 벌어지는 신문실이라면 더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기법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00년대 유럽 종교 재판까지 갑니다. 당시에 베르나르기라고 하는 신문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 매뉴얼을 쓰는데요. 거기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표현을 바꿔서 반복하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걸 잡아서 몰아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년 전 사람이 쓴 건데 지금 정보기관의 교범이랑 거의 같죠. 그리고 1930년대 소련 스탈린 시절에 비밀경찰이 이걸 더 극단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컨베이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신문과는 교대를 하는데 신문 받는 사람은 교대가 없죠. 우리 영화도 보면 자주 나오죠. 이런 장면이. 24시간, 길게는 50시간 넘게 쉬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어떤 특정한 기간을 계속 쓰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쓴 것과 다르게 되면 반혁명 활동을 숨기고 있다고 몰아붙였다고 그래요. 이 방법으로 혁명 원로들까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을 시킵니다. 이 방법이 나중에 중국과 북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신문이 끝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인데요. 이 신문이 가장 무서운 건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 안에 남는 것들입니다. 밤새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자기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거짓말을 한 거 아닐까? 내 기억이 진짜 틀린 건 아닐까? 사실대로 말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너 저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보통은 그랬나 하고 넘기죠. 그런데 이런 신문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또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순간순간 치고 올라옵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자기 판단을 못 믿는 겁니다. 신문 과정에서 네 기억이 틀렸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신문이 끝난 후에도 일상에서 자기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문 잠갔나?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 기억이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구두 요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연구를 했는데요.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기 판단보다 외부의 정보, 다른 사람의 말,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허위 자백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능력 전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신문이 파괴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걸 내가 한다는 확신, 내 기억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건 일상생활을 하는 밖에서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때리는 고문은 몸에 흉터를 남기지만 이 고문은 흉터가 안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방법이 진짜 잔인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을 쓰게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정신을 해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뇌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